한국이 폴란드의 항공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한국산 무기를 취소한다는 건 정신 나간 소리. 최근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미 기본 계약이 체결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같은 문제가 화두에 오른 것은 폴란드 총선 이후 과반석을 차지한 야당연합이 주도적으로 계약 변경에 대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인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은 야당연합의 비판을 무색하게 만드는 빠른 납기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카이는 폴란드에 수출한 FA-50GF 7호기와 8호기를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FA-50GF 12기를 인도할 예정으로 FA-50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여 만인 지난 7월 21일 첫 1호기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FA-50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 후 최단 기간 출고로 폴란드 정부도 놀라움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죠. 너무나도 빠른 납기 속도에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는 수출 과정 같아 보이지만 기체가 완성된 이후에도 많은 복잡한 과정이 소요됩니다. 이는 최근 폴란드 국방부 유튜브에 올라온 마침 보르타 중령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23. Baza Lotnictwa Taktycznego w Mińsku Mazowieckim w tej chwili właśnie przyjęła 2 kolejne samoloty. Obecnie na stanie naszej bazy mamy 6 samolotów. W tej chwili również zostały przywiezione transportem kołowym 2 samoloty w częściach. Przedstawiciele firmy KAI, grupa montująca, właśnie montuje te 2 egzemplarze. Podejrzewam, że w przeciągu najbliższych 2 tygodni zgłasi nam gotowość do przyjmowania przez stronę polską 2 kolejnych samolotów. Za samolot odpowiedzialna jest komisja zamawiającego. Jest to grupa personelu technicznego, personelu latającego, specjalistów z różnych dziedzin. Ich zadaniem jest zweryfikowanie i sprawdzenie samolotu według warunków technicznych, które wcześniej zostały zatwierdzone przez Agencję Uzbrojenia, przez Polskie Siły Zbrojne. My kontrolujemy samolot, wykonując sprawdzenia samego samolotu, systemów tego samolotu, wykonując lot kontrolny. Na podstawie wszystkich tych parametrów, jeżeli wszystko się zgadza, następuje wtedy podpisanie protokołu przyjęcia przekazania pomiędzy stroną koreańską a stroną polską. Największy wysiłek jest skupiony na tym, żeby w miarę płynnie i sprawnie doprowadzić do końca proces przyjmowania samych samolotów. Jest to dosyć skomplikowany proces, bo należy pamiętać o tym, że przyjęcie samych samolotów to nie jest jeszcze zakończenie całości działalności. Do tego mamy całą masę rzeczy związanych z przyjęciem przede wszystkim systemów informatycznych, które są niezbędne do eksploatacji tego samolotu, ogromnej ilości narzędzi oraz sprzętu, tego sprzętu dodatkowego, który jest niezbędny do eksploatacji samego samolotu oraz urządzeń i aparatury kontrolno-pomiarowej, która jest też niezbędna do wykonywania obsług, które już na tych samolotach podchodzą. 보르타 중령의 발언처럼 폴란드로 이송된 FA-50을 인도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이는 수송기로 인도받길 원하는 폴란드의 요구에 따라 동체, 주익, 엔진을 분리하여 배송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카이에서 파견된 정비 인원 5명은 무려 7일 만에 조립과 안전 테스트까지 완료하면서 오차율은 0%를 자랑하였습니다. 특히 1호기, 2호기가 폴란드에 도착한 지 10일 만에 라도메어쇼에 등장한 모습은 레전드 그 자체였죠. 현재 해외 카이 기지 중 폴란드 기지에는 70여 명 이상의 인력들이 파견되어 해외 기지 가운데 가장 많은 전문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이에게 있어서 폴란드는 중부 유럽의 항공산업 허브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폴란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에게 카이와의 협력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입해 안보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한 국가의 항공산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던 것이죠.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FA-50 PL-36기 중 일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이 되기로 했는데 이것은 폴란드에게 2번 다시는 없을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구소련 붕괴 이후 첫 번째로 폴란드가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카이는 이를 위해 폴란드에 첨단 생산 기지와 최상위 정비 시설을 설립해줄 예정입니다. 물론 폴란드 내에도 로키드 마틴, G, 프레덴 휘트니사와 같은 항공업체들이 존재하고 설비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부품 개통일 뿐 하나의 완제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 및 설비는 폴란드 현지 업체나 해외 업체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요. 심지어 로키드 마틴은 48대 F-16CD형을 판매하면서도 현지의 MRO 센터 설립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는 향후 폴란드에 항공정비센터와 국제비행훈련학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한국이 호구네 미치는 장사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어느 누구도 손해볼 것이 없는 윈윈 계약입니다.
MRO 센터 설립은 안전과 수익 두 개의 황금알을 품는 것인데요. 폴란드는 전투기 생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 및 현지 항공 산업의 성장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파급 효과가 생겨나게 되고 한국은 이를 통해 유럽 내에서의 MRO 산업 발판을 다지며 막대한 수익도 얻게 되어집니다. MRO는 정비, 수리, 분해 점검을 뜻합니다. 제작사에서 생산된 항공기가 항공사 또는 군에 인도된 후 수행되는 기체, 엔진, 부품에 대한 재반 정리, 수리, 분해 점검, 보급 등을 모두 포괄하며 성능 개량 및 개조 사업도 포함됩니다. 항공산업이 거의 몰락 직전까지 갔던 코로나 시기에도 MRO 분야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시장조사 전문기관들은 2020년대 중반 이후 세계 MRO 시장 규모가 약 1,000억 달러, 10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미국산 전투기의 수요가 급증한 유럽에 카이 MRO 센터가 구축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F-16과 FA-50은 80% 이상의 부품이 호환됩니다. 즉 아반떼를 구입했는데 전해산 수입 세단이랑 부품이 80% 같다는 것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요. 국내에 벤츠 들여와서 주행 중 고장나게 되면 부품이 없거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때 쌍용에서 벤츠 호환 부품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더 저렴하고 더 빨리 고쳐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MRO에서도 카이가 FA-50과 KF-16의 유지보수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 MRO 사업팀 황승진 차장은 카이 매거진을 통해 KT-100과 F-16, T-50, KT-100의 후속 지원 및 성능 관리도 담당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죠. 이는 서방 업체 중 특히 로키드 마틴과 카이는 지속적인 기술 협력 교류를 이어왔고 FA-50을 정비할 수 있다면 F-16 정비에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카이는 미 공군과 태평양 공군 소속의 미국 F-16 90여 대에 대한 창정비 및 기골 보강 계약을 체결할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운용되고 있는 F-16의 수만 672대가 넘는데요. 대부분 노후화된 장비로 수명 연장 사업이 필수적인데 항공기 정비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인 작업인 수명 연장 사업에서 한국은 탑티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체 및 날개의 주요 구조물을 보강,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전투기의 비행 가능 시간을 8,000시간에서 12,000시간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되죠. 사실 카이는 00년이 유럽 내 FA-50 수출 확대와 F-16에 대한 MRO 계약 수주를 위한 폴란드 현지 센터 설립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5일 카이는 폴란드 내에 중부 유럽 사무소를 개소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서기도 하였죠. 사실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각화된 사업입니다. 한국은 예정보다 빠른 납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폴란드의 긴박한 군비 증강 요구에 최선을 다해 응답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그중 최근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FA-50 조종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FA-50을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한 라도메어쇼에서 한국인 조종사가 앞좌석에 탑승하고 폴란드 조종사가 뒷좌석에 탄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말 논란 같지도 않은 논란이라 개인적으로 논란입니다. 반대자들은 폴란드 기체인데 왜 폴란드 조종사가 아니라 한국인 조종사가 탑승했냐 하는 비판을 했습니다. 해당 기체 후방 조종석에 탑승한 폴란드 조종사는 한국에서 6개월간 수료 과정을 거친 야첵 스톨라렉 수령입니다. 그는 민스크 공군기지 소속으로 이전까지는 소련제 전투기인 미그-29를 조종했던 파일럿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지상교육 훈련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바로 FA-50을 운용하기에는 무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야첵 수령이 폴란드로 도착한 지 1개월 만에 라도메어쇼가 열렸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FA-50을 너무 빨리 보내준 카이가 잘못한 거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사진 한 장에 오히려 이러한 비판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전방석에 탑승한 카이의 이동규 수석 조종사가 양손으로 태극기를 든 사진이 공개된 것인데요. 이에 폴란드의 한 네티즌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방석의 한국인 조종사는 양손에 국기를 들고 있고 후방석의 폴란드 조종사는 한 손엔 국기를 한 손엔 조종관을 잡았다. 그럼 누가 조종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에 조종사가 없다고 한국인 조종사를 수입해야 하냐며 비아냥대고 있는데 이 또한 모순입니다. 양성된 조종사가 없기에 양성하려 FA-50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조종사 부족 문제는 사실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M346의 낮은 가동률로 인해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했던 사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폴란드 공군의 노후화된 기체로 인해 미래성이 보장되지 않아 많은 수의 파일럿들이 군을 제대하였습니다. 이에 48대 FA-50 전투기는 많은 파일럿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죠. 이러한 밑도 끝도 없는 반대의 시작은 대부분 야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최근 총선을 통해 과반석 이상을 확보한 야당연합은 벌써부터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것이 바로 국방안보 관련입니다. 예산을 줄이거나
현재 추진 중인 한국과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참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드는 장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야당연합 제1당인 피오는 차기 정부에서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 야당의 지지가 꼭 필요한 입장이고, 이에 소수 야당이 추진하는 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줄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즉 첫 번째로 삭감될 것으로 보이는 예산이 현재 GDP의 4%로 확대된 국방 예산인 것이죠. 건드리면 안 될 걸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폴란드 매체 리퍼블리카 텔레비전은 피오가 폴란드 군을 무장해제시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국무장관 보이치우 스크루키비에치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국무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계약 취소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폴란드로서 좋을 것이 하나 없는 것은 물론이며 또한 막대한 배상금도 지불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Punkt. Witam Państwa bardzo serdecznie. Katarzyna Gujska, a teraz Państwa i moim gościem jest Pan Minister Wojciech Skurkiewicz, wiceminister obrony narodowej, senator również. Witam serdecznie, Panie Ministrze. Witam Panią redaktor i wszystkich telewidzów. Panie ministrze, mamy już pierwsze deklaracje tych, którzy zdaje się z tej formacji opozycyjnej chcieliby zajmować się sprawami obronności, a przynajmniej do tej pory się zajmowali. I one w gruncie rzeczy pokrywają się z tym wszystkim, co słyszeliśmy na przestrzeni ostatnich lat. To znaczy Polsce niepotrzebna jest duża armia. W tej chwili mowa jest o 150 000 żołnierzy, ale to jest pewien... Jak pan odbiera, panie ministrze, te deklaracje? To są bardzo niepokojące głosy, deklaracje i też słowa, bo proszę zauważyć, dzisiejsza armia, dzisiejsze wojsko polskie liczy 187 000 żołnierzy pod bronią w różnej formie. Kiedy minister Antoni Macierewicz rozpoczął kierowanie resortem obrony narodowej, zastaliśmy wtedy polską armię na poziomie liczebnym 96 000. I dzisiaj te głosy, które płyną z różnych stron i z różnych ust ekspertów, pseudoekspertów, polityków, znów idą w tym kierunku, żeby ograniczać polskie wojsko, ograniczać polską armię. Armia 100-tysięczna nie jest w stanie zabezpieczyć dobrze wyposażona, ale przede wszystkim armia, która nie tylko jest na zachodzie. I tam pojawiły się takie bardzo niepokojące głosy o tym, że trzeba będzie po prostu rozwiązywać kontrakty na uzbrojenie różnego typu, które Prawo i Sprawiedliwość, rząd Zjednoczonej Prawicy podpisał. Ja w takim razie zadam panu ministrowi pytanie, czy te kontrakty, które teraz zostały podpisane i te umowy, które są realizowane, rząd Prawa i Sprawiedliwości są w trakcie realizacji, bo każdy sprzęt, na który zostało już, jest w przypadku armatochaubicy K9, tak jest w przypadku czołgów K2, jeżeli chodzi o produkty koreańskie, tak jest w przypadku samolotów FA-50, tak jest w przypadku czołgów Abrams i tak jest w przypadku samolotów F-35. Dlaczego? Dlatego, że Polska musi być krajem bezpiecznym. Polska musi być krajem, który szczególnie tym działaniom, które były związane na przykład z ograniczeniem liczebności tego sprzętu. Pamięta Pani na tej konferencji, którą Pani, a po co nam 1000 czołgów i tak dalej, i tak dalej. Proszę pamiętać o tym, że my tworzymy jedną z najsilniejszych armii lądowych w Europie, po pierwsze. Po drugie, być może sprawdzonych i wiarygodnych, takich jak Stany Zjednoczone, czy dziś również Korea, która nas bardzo mocno wspiera, jeżeli chodzi o nowoczesny sprzęt, tylko na przykład w Niemczech i we Francji. Przypominam sprawę zakupu, to chyba jedyne dokonanie rządów Platformy Obywatelskiej, zakup Karakali na wyposażenie polskiego wojska, które ostatecznie nie doszedł do skutku ze względu na negocjacje offsetowe. Ale pamiętajmy dzisiaj o tym, że my dzisiaj tworzymy system obronny, który jest szczególnie istotny z punktu widzenia bezpieczeństwa nie tylko Polski, ale całej wschodniej flanki NATO, bo my dzisiaj odpowiadamy jako państwo flankowe za to, aby przeciwdziałać jakimkolwiek próbom ingerencji, oddziaływania, że ktokolwiek pokusi się o to, aby zerwać kontrakt z Amerykanami na dostawę czołgów Abrams.
Nie wyobrażam sobie sytuacji, że na wyposażenie polskiego wojska nie wejdą samoloty F-35, które już w roku 2024 powinny być w ubarwieniu biało-czerwoną. I szachową. mamy nadzieję, że wszyscy nie będziemy musieli sobie tego wyobrażać. Wiceminister Obrony Narodowej Wojciech Skurkiewicz, dziękuję bardzo. Dobrego wieczoru, do usłyszenia. 이와 같이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하드코어화시키고 있는 폴란드 야당 및 지지자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급한 쪽은 폴란드이지 한국은 아닌데요. 폴란드가 F-50이 아닌 더 뛰어난 무장을 갖춘 F-16 바이퍼를 구매하고 싶다고 해도 구매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일례로 슬로바키아 공군은 F-16 바이퍼를 2018년 14대 주문했으나 만 7년 차인 2024년 2분기부터 인도받게 되며 불가리아는 2019년 8대 도입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2025년에야 초도 물량이 납품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모로코, 바레인 등도 마찬가지인 상태이죠. 현재 미 국방안보 협력국과 로키드 마틴은 현재 주문량이 추가되어 2026년까지 주문이 꽉 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뭐 F-16? 그럴 거면 그냥 F-22 산다 하세요. 대안이 없는 반대는 뭐다? 그냥 개소리다. 오늘의 한 줄 평. 안 해. 그거 하지 마, 이씨.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